얘들아 안녕. 자, 이번에는 벌써 자그마치 5번째 시간 유닛 5의 전치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그냥 암기 과목이다. 그냥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전치사랑 좀 달라. 우리나라는 뭐 7시에 뭐 겨울에 여름에 그러니까 뭔가 전부 애를 붙이면 조금 자연스러운데 영어로 들어갔을 때는 그거를 다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좀 안 맞는 거야 결이.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일단은 시험을 쳐야 되니까 아 이런 걸 외워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쌤이 정해주는 것 위주로 먼저 차근차근 외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전치사를 이렇게 많이 알았나 하는 순간이 올 거야. 비밀이디. 자, 그러면 오늘 외워야 되는 것들, 오늘 공부해야 되는 것들 먼저 좀 잡고 들어갈 건데 토익에 나오는 필수 전치사를 먼저 알려줄 테니까 열심히 외워보자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쌤이 자꾸 전치사구라던가 점용구라는 말을 해왔는데 도대체 점용구가 뭐예요? 라고 들어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알려줄 거야. 첫날 쌤이 접속사 설명하면서 접속사라는 팔품사 종류 기억나지? 걔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한다라는 어려운 말을 하면서 구나 절 아직 몰라도 돼. 나중에 쌤이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설명을 오늘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at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뒤에다가 구체적인 시각을 써야 돼. 그래서 at 6 a.m., at 3 o'clock 이렇게 점을 콕 찍을 수 있는 것은 at을 쓰는 거야. on이라고 들어가는 건 몇 월 며칠이라고 들어가는 어떤 날짜 정보라던가 무슨 day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on을 써. On April 7th, 4월 7일 달력이 이렇게 있을 때 4월에 7일이라는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팡 칠 수 있으면 오늘 쓰는 거야. 아니면은 1월 팡 동그라미 칠 수 있는 day로 끝나는 것도 또 오늘 쓰는 거야. On Saturday, on Sunday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n이 들어갔을 때는 더 커진다. in으로 들어가면 몇 월 며칠에서 몇 일 아니고 월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in을 붙여야 돼. 그 다음에 계절로 들어갈 때도 연도로 들어갈 때도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되거든. In July, in summer, in 1999 그리고 in the morning 얘는 되게 큰 개념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오전에 오후에 라고 할 때는 in을 자주 쓴다라는 거를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우리 별님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몇 월 며칠이라고 들어갈 때는 on을 써야 한다. 몇 월이라고 들어갈 때는 in을 써야 한다. 이게 조금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동그라미 팡 이거를 잊지 마. 알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건 on이다. 이렇게 외워놓자. 자, 그 다음 똑같은 at, on, in 들어간다고 해도 아까 같은 경우는 뭔가 시간이랑 관련된 시점이나 시간이랑 관련된 표현들이었다라고 들어간다면 이번으로 들어가는 at, on, in은 장소나 위치랑 관련된 표현들도 있어. at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시각처럼 특정하고 구체적인 지점에다가 at을 쓸 거야. At the library, at the station.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라고 점을 찍을 수 있을 때는 at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주소 앞에다가도 at을 많이 쓰고 on으로 들어갈 때는 접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면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on a table 이라는 예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할 때 테이블 위에 이래 해석하지. 근데 그냥 위라기보다는 그냥 붙어 있으면 전부 다 on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토익에서는 파트 1에서 There is a painting on the wall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벽에 페인팅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근데 벽에 페인팅이 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요거는 요렇게 있어야 위에라고 하지. 아, 그러니 단순히 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벽에 접촉해서 붙어 있으면 on을 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접촉이라는 포인트를 좀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in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3차원적인 공간 안에 들어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in the classroom 아니면 in a box라고 박스 같은 어떤 3차원적인 공간 안에 들어갈 때는 in을 쓰게 되는 거고 행정구역으로 끊을 수 있게 되면 거기 앞에다가도 in을 쓸 수 있어. 그래서 뭐 in Seoul, in Seattle, in New York 뭐 어떤 행정구역이든지 간에 in을 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야.
at, on, in부터 시작해야 돼. 쌤은 이거는 850반 아니면 문제풀이반 어떤 고난도의 반이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유인즉슨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간 이 쉬운 포인트가 계속해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빼놓기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기초부터 잘 잡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들 정리해두자. 그 다음에 before이랑 after 들어가 보자. before는 뭐뭐 전, after는 뭐뭐 후. before Friday, 금요일, 그리고 9 a.m. 이라는 시점이지. 점 찍을 수 있어야 돼. 금요일 전, 9시 전, after, 점심이라는 시점 후, 졸업이라는 시점 후, 오후 3시라는 시점 후, 이렇게 시점 표현에다가 before이나 after를 쓸 수 있는데 after는 기간도 된다라고 쌤이 적어놨어. 시점은 점을 찍는 거고 기간은 시간의 덩어리가 느껴져야 돼. 예를 들어 3 hours라는 건 점을 찍을 수가 없어. 3시간이라는 시간의 덩어리 개념으로 들어가지 이런 걸 우리가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after 3 hours라고 들어가면 3시간이라는 덩어리가 흐른 후에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after 2 weeks라는 것도 점을 찍을 수는 없지. 2주를 점 찍어봐 하면 찍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2주라는 덩어리 개념이 있는 거고 2주 후에 라고 해서 그럴 때는 after를 쓸 수 있구나라고 시점과 기간이라는 말도 조금 공부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for이랑 during 비교해 볼까? for도 뭐뭐 하는 동안,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 진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for은 뒤에다가 뭐를 쓴다? 숫자. 그리고 during은 뒤에다가 특정 기간의 명사를 쓴다. 그래서 맨날 우리 방학이면 특정 기간이 있잖아. 몇 월 며칠에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여름방학입니다.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 그 특정한 기간을 명시해주는 vacation이라는 명사는 앞에다가 during 쓰는 게 어울린다고. for은 뒤에 숫자라고요. for 3 days, for 10 years. during the holiday, 공휴일 동안, during the meeting, 회의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uring the vacation, 휴가하는 동안, 휴가 동안 이렇게 특정 기간 명사 앞에다가는 during을 쓴다. 이해하고 있지? 그냥 단순히 쫙 펼칠라 하다가 그래도 좀 헷갈리는 것끼리 모으면 더 이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by랑 until. 너무 유명하다. by는 일회성, 그리고 until은 지속성. 뭐가 일회성이고 뭐가 지속성이냐? 행위에 집중해봐. 그러니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몇 번만 하면 되는 거다?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언제까지라고 해석이 될 때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는 by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보고서는 금요일까지, 7시까지, 내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끝! 그날에 할 일이 끝나는 거. 그런데 please wait, 기다려주세요 라고 들어갔어. until tomorrow, 기다려주세요, 내일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내일까지는 지속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그 상태가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속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by가 아니고 until을 쓴다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동사 위주로 보면서 그 행위가 일회성의 행위로 들어가느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들어가느냐를 판단하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 through, throughout. through는 관통하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늘 터널 따위를 관통해서 지나간다. 이런 거 할 때 through를 많이 쓰지. The train passes through the city. 열차는 지나갑니다. 도시를 관통하여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열차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through 많이 나오고 through에다가 out를 붙여서 throughout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뒤에 시간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장소의 명사가 올 수도 있어. 시간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내라고 해석하면 돼.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Throughout the weekend 이렇게 들어가면 주말 내내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면은 throughout 여의도 이렇게 들어가면 여의도 도처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she traveled throughout the country. 그녀는 나라 곳곳에 여행 다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the song was popular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들어가면 그 노래는 유명했습니다. was 이 형식 주격 보호자리에다가 형용사 쓴 거 1년 내내 유명했습니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 자, 그 다음 between 그리고 among. between은 기본적으로 둘일 때 쓰는 거, among은 셋 이상일 때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배워가면 너무 좋겠다, 그치? 그리고 between은 between A and B 형태로도 자주 출제돼. between 2 and 4 p.m. 이라고 하면 2시와 4시 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among이라고 들어갔을 때 세 사람 이상이 전제하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외워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몽을 썼다? 아, 그럼 세 사람 이상인가 보다.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아, 세 사람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여기 빈칸 처리하고 어몽 쓸래, 비트윈 쓸래 이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만약에 비트윈이 정답이 되고 싶으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two employees 이렇게 써줘야 돼.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to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비트윈이 정답이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어몽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with, within, without. with는 뭐뭐와 함께 with their supervisor, with the updated information 해석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 within은 뭐뭐 이내에 within 3 days, 3일 이내에 within walking distance,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이내에 이럴 때 쓰는 거야. without은 뭐뭐 없이, without ID cards, 신분증 없이, without warning, 경고 없이. 그래서 비슷하게 생겨먹었지만 다른 의미들 가질 수 있는 것들 싹 다 가지고 왔어.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을 볼 건데 얘는 그냥 이대로 외우면 돼.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되어지는 어마무시한 전치사들이 있는데 because of, due to, owing to는 그냥 외우면 돼요. 쌤, 저 노베이스인데 노베이스면은 쉬운 것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거야.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지금 바로 외울 거예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보통 뒤에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악천후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안전적인 우려 때문에 라고 해서 이유를 설명해주는 전치사로 들어가고 얘가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뭘 뜻한다? 나는 뒤에 명사 같은 거를 원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갔을 때 역으로 명사 쓰고 앞에 뭐 쓸래? 너 because 정답 고르고 싶어? due to 정답으로 고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because는 쌤이랑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얘는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와줘야 되거든. 명사 앞에다가 쓰는 건 무슨 사라고? 전치사. 그래서 due to 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다 보니 이 친구 먼저 확실하게 내가 기초를 잘 닦아놔야 여기 위에 접속사 얹었을 때 전치사랑 접속사가 섞이지가 않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실하게 구분해놔야 돼. 그 다음에 despire랑 in spite of. 이거는 완전 너무 중요해서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되어지거든. 얘랑 비교되어지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또 있단 말이지. 걔랑 얘랑 거의 1년을 기준으로 한 해는 although 같은 거를 막 출제하고 또 한 해는 despite 같은 거를 막 출제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 Despite the challenges,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an injury,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in spite of, 요 세 개가 다 모여야지만 하나의 뜻,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되어지는 거다라고 확실하게 외워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전치사 끝났고 쌤이 아까 전명구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들어가는 거에 설명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걔 좀 잡아보자. 단어가 있어. 단어는 딱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거를 단어라고 해. 그런데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단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면은 그런 건 뭐라고 한다? 구나 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만 있을 때는 구나 절은 아니야. 하나만 있을 때는 무조건 단어고 갑자기 단어랑 단어가 결합해가지고 어머나 얘 왜 지금 두 개 이상이 돼버렸어 라고 들어가게 되면 구나 절 둘 중에 하나로 쪼개지게 될 건데 구에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지 않고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존재한다라는 게 특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in이라는 게 무슨 사양? 전치사. 그 다음에 classroom이라고 뭘 써놨다? 명사.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하나, 둘, 셋. 세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고 in a classroom 안에는 주어 동사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다 절이다? 구.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붙여가지고 전명구다 전명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명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전치사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돼.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보자. 쌤 물어보는 거 순서대로만 대답해봐봐. 딴 거 아니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딱 잘라서 앞자리 누구 자리다? 부사예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가볼게.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딱 잘라서 앞자리 누구 자리다? 이거 부사예요. 부사. 그런데 when I was young 이라는 부분을 잘 보면
두 글자 이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지. 자그마치 네 글자나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I was young,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부사구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야. 부사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접속사까지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한 문장 내에 동사 두 개가 발생해 버렸고 이 동사는 각각 안방마님이거든. 난 쟤랑 같이 있기 싫다. 그러니까 안방마님을 같이 붙여놓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하다고. 그럼 그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 그래서 이 when이라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부사절의 접속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천천히 밑에 거 가보자. 얘는 주어 쓰고 나는 모르겠다 동사 쓰고 난 몰라 no 1, 2, 4, 5 형식에서 안 배웠고 무엇을 알다라고 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니까 3형식. 그럼 뒷자리 목적어. 목적어 길게 빠졌다고 긴장하지 말고 나는 목적어라는 자리에다가는 명사 쓰라고 배웠는데 쌤 이거 명사라고 하기엔 너무 길잖아요. 일단 명사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he라고 주어랑 is라고 해서 동사라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 옳지? 명사구다, 명사절이다, 명사절. 옳지? 한 문장 내에 동사 두 개 들어갔고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래서 whether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명사절의 접속사.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야. 구랑 절을 이 전경구 설명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접속사 파트에서 아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야. 그래서 무슨 절 접속사야. 이런 이해가 되게 편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자. ABCD 봤을 때 이렇게 전치사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뜻이 아니고 난 다음에 뭐 쓴다라는 성격을 봐줘야 돼. 이는 월로 들어간다거나 계절로 들어간다거나 연도로 들어간다거나 3차원적인 공간, 행정구역 앞에다가 쓴다 이런 거. 이게 그냥 머릿속에 파바바바바 나와줘야지. at이라고 들어가면 구체적인 시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어떤 장소 표현해 주는 것들, 주소 표현해 주는 거. on이라고 들어가면은 몇 월, 며칠이라는 개념. 그리고 무슨 day로 끝나는 거. 그리고 뭐 접촉의 메커니즘. 이런 게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돼. during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 기간의 명사가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지? 그러면 나는 전치사를 공부할 때 전치사 다음에 어떤 성격의 명사가 와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문제 풀 때도 뒤에 명사부터 확인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3월 15일이라는 건 3월이라는 달력에다가 15일에다가 동글뱅이 칠 수 있는 거니까 정답 C. 이렇게 푸는 거야. 2번 after, by, until, during. by는 몇 회성이다? 일회성. until은 지속성. 빈칸 뒤를 보니까 and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2번 달 말이라는 시점 표현 들어가 있어. The plumbers promised to complete the renovation work. 배관공들은 약속했습니다. 뭐를? renovation 작업을 끝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작업을 끝난다라는 거는 몇 회성이야? 일회성이지. 이번 달 말까지 끝내드릴게요 라고 까지가 들어가는 게 해석상 너무 좋은데 저희 작업 끝냈습니다.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한 번밖에 말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회성의 포인트 정답은 by.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돼. 자, 그 다음부터 가보자. by, for, before, within. by 일회성, for은 뒤에 숫자 쓰는 거, before 뭐뭐 전에, within 뭐뭐 안에. 뒤에 오 영업일이라는 시간의 덩어리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나한테 주어진 거 어차피 전치사밖에 없으니까 전치사 구로 먼저 끊어낼 거고 오 영업일 이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좋은 거잖아. 그치? 정답 뭐로 들어간다? D번 이렇게 풀어야 돼. 쌤 이거 안 돼요? 5 영업일까지라는 건 말이 이상해. 말 그대로 5일 뒤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이렇게 시점이 들어갔을 때는 by를 쓸 수 있겠지만 5 영업일이라는 건 기간의 덩어리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어울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답은 D번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 쌤 for은 안 돼요. for 뒤에다가 숫자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5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for 5 business days 5 영업일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have pp라고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하문이다. 자, 그죠?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썼다라는 건 시제의 포인트가 또 맞지 않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어. 그래서 버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because 쌤이 아까 슬쩍 맛만 보여줬는데 이 친구는 부사절의 접속사로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써야 되거든. 그리고 B번 봐봐봐. inspire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꼬리 잘렸다고. inspite of까지 있어야 despite랑 같은 말이야. owing to라고 들어가는 거 전치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그럼 쌤 눈에는 A랑 C가 해석상 동일하고 부사절의 접속사와 전치사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B와 D는 장난치는 거다. B 같은 경우는 애초에 꼬리 잘렸기 때문에 조금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고 올라갈 건데 The economic slowdown 얘 명사 쓰고 끝났어요. This quarter이라고 들어가는 건 시간 부사구라고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의 구다. 명사 앞에다가 쓸 수 있는 거 전치사밖에 없다라고 판단 내렸으면 부사절의 접속사나 전치사가 될라다가 말았다라고 들어간 B번 생기다가 만 친구 이런 거는 버려줘야지. 둘 중에 하나가 정답. 그럼 해석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성취했습니다. Record sales, 기록적인 판매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 보니 경제적 침체라고 들어가 있어.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판매를 성취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되어지는 거 D번 정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이 팔았다라고 들어가는 건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문제는 내가 문법적으로 더 이상 판별을 할 수가 없네. C번이랑 D번이 이렇게 지금 남아있네 라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뭘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5번 on, despite, between, among 들어갔고 scholarship, 학자금은 배포되어지고 distributed 되어질 겁니다. 주어 동사 수동태로서 완전한 문장 들어가고 나한테 주어진 배 전치사니까 전치사 바로 넣어서 outstanding students 끊어주시고요. in에서부터 department까지도 끊은 상태야. 그러면 학자금은 우리 엔지니어링 부서에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distribute 되어질 겁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지. despite이나 on은 내용상 좀 이상하고 between이랑 among에서 고민된다면 to를 찾아야 돼. between은 만약에 학생 2명만 줄 거다, 둘 사이에서만 줄 거다라고 하면 between two outstanding students라고 숫자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부생이 얼마나 많겠어. 셋 이상이다라고 가정하고 among 정답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마지막으로 6번 without 뭐뭐 없이 through 관통해서 가는 것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덕택에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 얘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들어갔었던 because of, due to, owing to랑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친구라고 정리하면 돼. throughout 들어가 있고 뒤에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장소명사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Our newly introduced brand, 우리의 새롭게 출시된 브랜드는 has remained 이 형식 동사 인기 있는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쭉 since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완료 써준 거 시제로도 나는 너무 마음에 들고 장소명사 앞에다가 쓸 수 있는 어떤 전치사를 필요한 건데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계속 인기가 있어 왔다라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throughout 들어가는 D번 정답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비밀이디. 자,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외우셔야 돼요. for은 뒤에 숫자, among은 셋 이상, between은 둘 내지는 between A and B, during이라고 들어가면 특정 기간의 명사, because of, due to, owing to 덩어리 외워두고 despite랑 같은 말, in spite of 외워두고 with는 뭐뭐와 함께, within이 어디 안에, without 뭐뭐 없이. 결국 각각이 가지는 전치사의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외워줘야 되는 게 전치사 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절 구분하는 방법도 설명했으니까 까먹지 말고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쌤이 또 인사하도록 할게요. 별님이 고생했디. 안녕.